안녕하세요. 권영호TV 구독자님. 여러분들 자동차 엔진 미미 많이 바꾸시죠? 미미가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미미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먼저 안내를 했습니다. 지난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 자동차 한 대를 보면서 보충해 드릴까 합니다. 현재 이 자동차가 현대에서 생산된 자동차입니다. 검사 불합격 받았는데 탄화수소는 합격을 했고 일산화탄소가 약간 오버된 상태, 그리고 락스라고 하는 것도 정상인 상태.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왜 과다하게 나오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하고요. 지금 이 엔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게이지를 걸어놨는데 눈금을 보지 마시고 여기를 잘 보십시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떨고 있죠. 이런 상태일 때 엔진 미미를 바꾼다, 효과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곧 미미인지 아닌지는 엔진을 먼저 보시고, 엔진 상태가 좋은데 차체에서 진동이 온다,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엔진과 배터리 이렇게 손으로 해보면 이쪽은 진동이 오는데 여기는 진동이 안 옵니다. 곧 미미는 멀쩡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는 엔진 정비를 해야 돼요. 그럼 엔진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보는데, 일단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 게이지의 면을 볼 때 떨고 있지 않습니까? 떨림 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떨리느냐? 이게 바로 엔진 오일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계측기가 있으면 이렇게 계측기를 이용해서 진단해 보는 방법도 있고요.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이십니까? 여기입니다. 얘가 공기량 센서, 맵 센서입니다. 데이터 값을 보면 비정상으로 나옵니다. 어떤 자동차들은 여기에 센서가 있는 차도 있죠. 여기 있는 센서보다는 이 안쪽에 있는 거, 엔진 내부의 컨디션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백큐음에 의한 테스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맵 센서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내부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가 엔진 오일이 소모된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오일을 보충하는 대신에 교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매 3,000km마다 오일을 바꾼답니다. 문제는 엔진 오일을 바꿀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점도가 중요하다고. 점도가 중요한 이유가, 혹시 이거 보이십니까? 얘가 OCV라고 합니다. 오일 컨트롤 밸브인데요. 얘가 있는 경우는 이 속에 CVT라고 하는 캠축이 있습니다. CVT라는 캠축은 이렇게 엔진을 회전하면서 내부에서는 가감속에 따라서 엔진은 돌고 있지만 캠축은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즉 캠축의 회전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구조인데, 이게 OCV 밸브가 있다는 것은 바로 오일을 가속적으로 오일을 넣어줄 거냐, 즉 엔진은 이렇게 돌고 있지만 캠축을 저쪽으로 보내서 흡배기 밸브 열림 시간을 조절할 것이냐, 이쪽으로 보낼 것이냐, 그건데 엔진 오일 점도가 안 맞으면 바로 CVT 기능을 잘못 작동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 점도가 중요하다, 그런 것이고, 여기는 공기가, 자, 이쪽에서 공기가 들어갑니다. 밑에서 들어가서 흡입 매니폴드를 타고, 다기관이라고 그러죠. 이걸 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올라갑니다. 즉 여기서 오자마자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즉 공기 유입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이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 여기가 냉각이 잘 되니까 보다 많은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데, 더운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다기관의 길이가 길수록 흡입 효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냉각수가 잘 냉각이 되도록, 곧 냉각이 잘 되어야 보다 많은 공기를 흡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동차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맞춰진 점도의 오일을 넣는다. 기성품의 오일을 넣었을 때 내 차에서 정상적으로 떨림을 발생시키지 않고 맵 값이
정상인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엔진 오일인가, 이것을 볼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자동차들이 엔진 오일은 그냥 교환하는 정도로만 그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 센서 데이터를 봐가면서, 즉 A 오일을 교환했을 때 이 맵 센서 데이터와 B 오일을 교환했을 때 맵 센서 데이터를 보고 맵 센서 데이터 값이 최대한 낮은 그런 오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기억해 놓고 오일 교환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는 맵 센서 데이터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HLA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시운전을 할 예정인데, 시운전 하기 전에 먼저 촬영을 해놓고 시운전 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관찰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150km를 주행하고 온 상태입니다. 떨림 상태가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단시간 동안에 되는 건 아니고요. 혹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께서 엔진 오일만 바꾸면 즉시 이렇게 뭐가 개선이 될 걸로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행하면서 그 데이터를 쭉 관찰해 봤는데 CVT 캠축이 비정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흡기축과 배기축 있는데 배기축이 비정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요. 이거는 현재 진공도 값을 보면 밸브가 전부 다 기밀 누설 상태가 됐습니다. 누설됐을 때와 누설되지 않을 때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밸브 페이스라고 하는 곳인데 불이 비쳐서 밝게 보이는데요. 이쪽은 어떻습니까? 자, 이쪽은 접촉 상태가 좋을 때 밸브 페이스의 상태고요. 여기는 밸브가 기밀 누설 상태가 됐을 때, 즉 엔진 오일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밸브가 뜬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진공도 값이 떨어지고 맵 값이 상승하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캠축이 CVT의 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엔진 오일을 잘 선택해야 된다. 즉 오토레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오일로 넣어줘야 밸브에 리크가 발생하지 않고, 또 진공도 값이 상승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력, 담력, 브레이크 페달에서 느껴지는 압력이 부드럽게, 즉 딱딱하지 않게 브레이크가 밟혀야 되는데, 이렇게 진공도가 낮은 상태가 되면 브레이크가 딱딱한 상태로 밟힌다. 즉 밟았을 때 제동거리가 쭉 길어진다. 그래서 엔진 데이터를 보는 도중에 간간히 이 자동차는 브레이크도 밀리고 브레이크 페달도 딱딱하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 브레이크 쪽에 개조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엔진 정비를 하면 해결됩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곤 하는데, 이 자동차처럼 오일이 소모된다고 해서 오일을 자주 갈아주다 보니까 점도를 잘 선택할 여지가 없이 수시로 보충 대신에 교환만 하면서 탔던 그런 자동차인 겁니다. 이 자동차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헤드를 교환을 하고, 또는 밸브 페이스가 접촉 상태가 불량한 거를 밸브 페이스가 잘 접촉할 수 있도록 밸브 랩핑을 하고, 또 캠축 CVT 기능이 잘못 작동하고 있으니까 CVT의 기어를 바꿔주면, 차리 벡터 탱고입니다.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추어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불러봤습니다. CVT입니다. CVVL도 있고요. CVL도 있고, 그런데 이 차는 CVT입니다. 차리 벡터 탱고라고 하는 부품의 기능이 잘못 작동하고 있다. 곧 그거를 바꿔주고 밸브 랩핑을 하고 아니면 헤드를 바꾸고, 이렇게 하면 떨림 상태가 완전히 잡히는 것이고, 대신에 정비를 했으니까 엔진 오일은 또다시 막 오일을 써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무 오일이라도 사용하게 되면 안 된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지금의 자동차는 포기했을 망정 나중에 새 차를 구입하든 중고차를 구입하든 엔진 컨디션을 위해서는 엔진 오일과 냉각수, 스파크 플러그 캡,
이 세 가지 조건이 잘 맞는 상태가 되면 엔진 성능도 좋아지고 연비도 좋아진다. 또는 변속 충격도 없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호TV 구독자님들, 자동차 엔진 정비 어렵다 하지 마시고요. 또 자동차 관리하는데 어렵다 하지 마시고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자동차는 기본 정비가 잘 되면 된다. 그 기본 정비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잘 맞으면 진공도 값이 상승하면서 엔진 성능이 베스트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어떤 결론을 낼 것인가? 자동차 소유자분과 얘기를 해서 한꺼번에 돈 좀 투자해서 고칠 것이냐, 아니면 하고 다니면서 좋아진 다음에 검사를 들어가느냐, 이제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곧 단시간에 빨리 해결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준비된 영상은 연료 압력과 관련된 영상인데 우선은 이걸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변한 성능의 경우에 P0420이라고 하는 고장 코드가, 에라 코드가 출력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운행을 많이 하면 해결이 됩니다. 물론 이게 운행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평상시에는 하루에 5km, 10km 타던 차가 200km, 300km 탔으니까 운행을 많이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운행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는 1년이 갈 수도 있고 또는 1년 반이 갈 수도 있습니다. 단 1일 주행거리가 얼마냐, 즉 연평균 따졌을 때 2만 km 이상을 주행하는 자동차와 1년 내내 3천, 4천밖에 안 타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행거리가 짧은 자동차는 이런 상태에서 컨디션이 달라지려면 몇 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하셔서 자동차는 특별하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운행하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그거를 보셔야 내 자동차가 빨리 복원이 될 수 있는 자동차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스스로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이해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